시작합시다. 3강의 2점. 자, 아침이니까 우리 기지개 키고, 위로, 잠 좀 깨고, 박수도 좀 치고, 잠 깨야 돼. 자, 풀어본 사람, 손. 자, 3강의 2점, 뭐,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으니까 쉽게 빠르게 갑시다. 이거 맞죠? 네. 맞죠? 3강의 2점. 1번. 그림은 가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죠? 또 깜빡하네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축척이죠, 축척.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축척이 가끔 좀 치사하게 나오면 달라. 같은 문제인데 축척이 달라. 그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숫자가 뭐라고 했죠? 2mm. 왜 2mm가 좀 중요합니까? 그렇지. 이거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퇴적, 암석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죠? 세 종류, 뭐뭐뭐 있죠? 아이고, 겁나 끊기네. 쇠설성, 아니지. 일단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퇴적암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퇴적암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뭐뭐 있죠? 쇠설성, 유기적, 화학적. 자, 이게 한 번만 더 튕기면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퇴적암을 공부할 때,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 일단 쇠설 유기 화학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게요? 이거 완전 디테일인데. 기원, 퇴적물이 어디서 왔느냐. 아이씨. 다시 할게요. 이거 여기서 안 해도 돼. 짜증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겁나 튕기네.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 써있지만은 퇴적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 기원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쇠설성 퇴적암이 크게 뭐랑 뭐로 나뉘죠? 풍화 침식을 받았냐 아니면 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냐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풍화 침식 작용 쪽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갈과 모래의 기준이 몇 밀리라고 그랬죠? 2mm.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모래랑 자갈의 기준이 2mm. 그래서 2mm보다 큰 입자들이면 뭐다? 자갈. 그러니까 얘네가 쌓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감. 그렇죠. 자갈역자. 그리고 모래가 많으면은 3. 이런 게 많으면은 뭐 셰일이나 뭐 이런 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화산재. 우리가 화산 분출해서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응외암을 만들 수 있는데, 화산재도 몇 mm 이하죠? 2mm. 그래서 이 2mm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니까 2mm보다 작은 게 쌓이면은 화산재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이 참 불편하네요. 26. 몇 쪽이었죠, 혹시? 페이지 좀 말해줄래요? 감사합니다. 46? 45. 오케이. 굿.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2mm보다 입자들이 좀 큰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쌓이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감이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가는 속성작용을 받으면 여감이 되나요? 가는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대충 입자들이 1mm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다짐작용을 받으면 공극의 부피가 작아진다. 어떨까요? 우리 퇴적물이 받는 과정, 요 속성작용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뭐랑 뭐로 나뉘죠? 그쵸? 맨 처음에 뭐예요? 먼저 다져지고 그 다음에 교결, 이렇게 되죠. 오케이? 먼저 꾹꾹 누르다 보면 거기서 교결 물질들이 나와서 붙여주는 역할. 맞아요? 반응을 좀 해줘. 교결 물질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뭐뭐뭐 있게. 교결 물질 뭐 있게 외웠어야 되는데. 책을 펼쳐봐요. 뭐가 있나? 뭐 있습니까? 교결 물질 안 외웠대. 여기 있죠? 뭐뭐뭐? 석회질, 규질, 산화철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선지에서
교결물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뭐라고? 교결물질, 석회질, 규질, 산화철. 적어놓고 외우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져지면은 공극이라는 게 빌공짜, 공허하다 공짜라 그랬잖아요. 다지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 줄겠지? 그러니까 공극은 당연히 작아지겠지? 동그라미. 자, 단위 부피랑 태적 입자의 개수는 이거를 두 글자로 유식하게 말하면 밀도지! 그죠? 태적물의 밀도는 가가 맞냐? 어때요? 그림 보시면. 얘가 더 빽빽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표는 퇴적암들의 실트 점토 구성 비율. 이건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상식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상식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실트 점토분의 모래, 결국에는 분자가 많으면 모래가 많다라는 거죠. 숫자가 큰 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제일 큰 애가? 아, 얘 모래가 많구나. 그 말은 얘는 무슨 돌이 될까요? 그렇죠. 얘가 사암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갈이 분자 있는데 얘가 제일 높은 애 뭐예요? 얘죠. 얘가 그러니까 여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여감은 뭐가 있는 거죠? 자갈력자죠. 자갈. 몇 미리 이상? 2mm 이상. 그럼 여감은 자갈만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감은 자갈이 제일 많은 돌이에요. 여감은 자갈이 뭐 이렇게 2mm보다 크다며.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작은 2mm보다 작은 모래들이나 더 작은 점토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여감 보시면. 그러니까 여감에는 자갈만 있다 하면 OX, X. 이 공극 빈 공간에 모래나 자갈 같은 거 차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사암 같은 경우는 자갈이 없을까? 사암인데도 2mm보다 큰 자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암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모래의 구성 비율이 높을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암이라고 자갈이 없다 하면은 OX? X예요. 사암에도 모래 있을 수, 사암에도 여감, 돌 있을 수도 있어요. 큰 돌. 자갈. 그래서 A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암, 여감했고 하나 남은 셰일이 이렇게 되겠죠. 셰일이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여감이다. 땡! A는 뭐죠? 셰일이요. 니은. 연애는 주로 B에 나타나냐? 이거 좀 체크합시다. 이거는 지훈이 형도 여러 번 강조하는 거죠. 지훈이 형도 여러 번 강조했던 연애는 주로 B에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그치? 우리가 퇴적 구조, 좋습니다. 퇴적 환경, 퇴적 구조 배웠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 기억나요? 뭐뭐뭐 배우죠? 네 가지 퇴적 구조 배우는데, 연은 나오는 페이지에 뭐 있어야 돼, 같이? 그치? 점이층리, 건열, 사층리, 이런 거 나오죠? 자, 여기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도 체크해놨던 건데, 여기 필기가 되어 있죠? 적어 놓습니다. 지훈이 형이 강의에서 했던 얘기. 여감에서는 사층리, 연은, 건열, 발견되기 힘들다. 꼭 적어 놓으세요. 여감에서는 사층리, 연은, 건열. 그러니까 점이층리를 제외한 세 가지 퇴적 환경이 발견되기 힘들다. 왜 그러냐? 자갈은 몇 mm보다 크다? 2mm보다 크다. 그런 큰 입자들이 그런 게 우세하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입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층리처럼 이런 어떤 디테일한 과정, 연은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모양, 건열처럼 그 돌멩이들 사이사이가 갈라진 모습은 당연히 잘 나타나기가 힘들겠죠. 혹시 이거 뭐 막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은 해결되죠? 연은은 주로 여감에서 나타난다?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지. 연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로? 뭐 사층리나 아니면은 건열 이런 게 B에 나타난다 해도 어때요? 틀린 선지? 알겠죠? 자, 마지막 ABC는 수설성 퇴적암인가요? 그렇죠. 답은 2번. 굿! 굿. 자, 3번. 3번은 사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는 고3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6모, 9모 수능에서 이 그림이 그냥 딱 주어졌을 때, 이게 딱 보자마자 여기 규질 생명체의 그림이고, 여기 석회질 생명체의 그림이구나를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페이지 오른쪽 위를 살짝 접어 놓든가 해가지고,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질 생명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석회질 생명체 모습이구나. 왜냐면 여기 조개 껍질이 보이죠? 네. 조개 껍질이 대표적인 뭐예요? 뭐 석회질 생명체니까. 소거법으로 그러면 얘가 규질이겠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고. 네. 셔트는 규질이 퇴적되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퇴적암은 무슨 퇴적암일까? 이 셋 중에. 생명체니까. 그렇죠. 유기적 퇴적암에서 여기가 떠올라야 돼. 근데 아까 지금 규제 생물체가 퇴적되면 뭐가 된다 했죠? 처트, 이게 지금 가에 대해 해당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가 뭐죠? 그렇죠. 석회질 생명체죠. 조개 껍질 같은 거.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게 나겠죠. 굿! 굿. 자, 그러면은 기억됐고. 나에서는 석회질 생명체 유해가 골격 만들어질 수?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무슨 퇴적암? 그쵸. 유기적 퇴적암. 여기는 공부하면 맞추고 안 맞추면 틀려요. 안 하면 틀려요. 심플해. 그래서 여기 틀리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4번. 자료가 나쁘지 않죠. 어떤 지층의 단면인데 여기가 지표면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부정합이 없어요. 그리고 B구간. 요 구간은 퇴적물이 한꺼번에 유입돼서 만들어진 어떤 환경이랍니다. 이 B구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될까? 그렇지. 점이층리. 근데 여러분 점이층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지죠? 점이층리 수심이 깊은 지역.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수심이 깊은 지역이라고 하면 바다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심 깊은 호수에서도 점이층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하네 라고 하는데 자 이것만 생각해봐요. 점이층리는 해성층에만 나타난다 하면은 왠지 오인 것 같거든. 근데 육성층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호수가 대표적인 육성층의 퇴적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육성층, 해성층에서 다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이층리다. 그러니까 점이층리가 바다에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뿐만 아니라 깊은 호수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르르르 쏟아지니까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대륙 붕사면대 중에 수심이 얕았던 붕에서 와르르 쏟아지는 대륙 사면 여기서 확 떨어지면은 대륙대 초입부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점이층리예요. 아래쪽에 그러면 입자가 어떤 애들이 보통 생기죠? 큰 거. 왜냐면 무거운 게 먼저 와르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작은 입자가 위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때요? B층이 반대지. 지표면 우리가 서 있는 위쪽이 지금 어때요? 입자가 크고 아래쪽이 입자가 작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디귿 바로 역전되었다. 굿. 네. A는 3층이다.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입자가 5mm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뭘까? 여감층. 그렇지. 여감층이고요. 그리고 A는 먼저 생성되었다. 어떨까요? 그쵸? 왜? 역전되었기 때문에 퇴적 순서 A, B, C 순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A, B, C 순이죠. 여기가 이 순서대로 쌓인 거죠. 역전됐으니까. 맞다. 다음은 4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 주상절리와 건열.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성 원리는 완전 다르죠? 건열은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배워요? 그렇지! 크게 말해. 좋아. 잘하고 있어. 퇴적암의 방금 앞에서 봤지만은 퇴적 환경에서 배우는 거죠. 이에 비해 주상절리는 무슨 돌? 퇴적암이 아니고. 그렇지! 화성암에서 잘한다, 천욱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암에서 주상절리가 나오죠. 전리.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모양이 비슷하니까 출제를 엮어서 했을 뿐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가가 뭐예요? 가가 건열. 나가 뭐예요? 주상절리. 가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나요? 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얼마나 쉬워.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틀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가는 뭐예요? 화산암은 나라 그랬어요. 가는 퇴적암에서 많이 나타난다. 땡. 나에서 기역 방향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 모양.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기역 방향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기역 방향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그럼 얘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건 어떻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 치겠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자르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뭐 육각형이나 지금 이 그림은 육각형밖에 없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상절리가 다 육각형은 아니에요. 오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아마 페이지 좀 넘겨서 3점짜리 문제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몇 쪽인지 말씀드리면 드릴게요. 네. 53쪽에 11번만 봐도 53쪽 넘겨서 11번 보세요. 다 보세요. 다 육각형이에요? 아니죠? 근데 육각형이 가장 뭔가 이렇게 비율이 높아서 그냥 그거 육각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줄줄 얘기하냐면 육각형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다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 육각형은 아니거든. 어쨌든 자르면은 그런 오각, 육각, 칠각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디귿. 가나의 균열은 모두 부피 수축에서 형성된다? OX? 오. 이게 여러분이 좀 체크해놨으면 좋겠는 선지. 둘의 차이점 위주로 지금 기억, 니은을 풀었지만 둘이 모양이 유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디귿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지를 항상 저는 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맞춘 선지도 꼭 답지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답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에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겠죠? 가에는 왜 이러한 논바닥처럼 갈라진 모양이 생기냐? 심플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바닥이 왜 갈라지죠? 가뭄이 왔을 때. 그쵸? 그러니까 답지에 이렇게 써요. 수분 증발. 수분 증발로 인한 퇴적물의 퇴적층의 부피 수축.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왜 그렇죠? 왜 이런 게 생기죠? 마그마가 그치 식어서 좀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마그마가 냉각돼서 마그마의 부피가 수축된다. 이렇게 답지에 잘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뭐 한다? 부피 수축, 부피 수축. 그러니까 부피 수축. 됐죠? 굿. 다음 6번 가겠습니다.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인데 이거 퇴적 구조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여기 딱 네 가지죠. 한마디로 사측리, 점이측리, 연은, 건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해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읽지 말라고. 퇴적 구조? 네 개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네. 모양 보니까 뭐죠? 슉슉슉슉 연은이죠. 연은 어느 환경에서 만들어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얕은 환경. 그렇지. 대표적인 예시가 어디죠? 바다 옆에 그냥 해수욕장. 네, 그 옆에 뿐만 아니라 강물이 흐를 때도 강물이 범람했다 줄었다 할 수 있거든요. 강물 근처에서도 가능해. 그러니까 연안 환경뿐만 아니라 육상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심 얕은 물밑이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퇴적층이 뭐 만들어지죠? 연은 정답. 육상 환경에서 형성될 수 없나요? 아니죠. 이거 틀린 분들 많을 텐데. 어떠면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치. 수심 얕은 물이면 가능하다죠. 수심 얕은 곳. 대표적으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 옆에 요 라인. 일단 강이니까 이거는 무슨 환경이죠? 육상 환경인데 이 강 옆에 여기가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와. 예를 들면 여름이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좀 몰려 있으니까. 그럼 강물이 이렇게까지 불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그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홍수나 이런 거 지나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 다시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 노란색 아까 색칠해드린 강가 연안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땡. 됐고. 다음 디귿. 이 퇴적 구조가 형성된 지층의 층리면에서 내 물결 모양을 잘 관찰되나요? 네, 그게 연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답은 3번. 굿. 됐고. 자, 7번. 대륙지각이 분리되는 모습.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무슨 형 경계일까, 이거는? 그렇지. 찢어지는 거니까 발산형 경계에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형을. 그렇지! 열곡 혹은 열곡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지점을 딱 찍으면 열곡이고, 당연히 찢어질 때는 라인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력이 작용하나요? 당기는 힘이 장력이 작용해야 발산이 일어나겠죠. 단층의 상반은 하반에 대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습곡이 발달하나요? 습곡은 어떤 힘이 있어야 돼? 밀어야 되는 건 얘는 당기는 거니까 1번. 제가 한 번은 설명드릴게. 뭐 당연히 공부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은 그놈의 정단층, 역단층을 아직도 구별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한 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세 가지의 단층을 우리가 배우죠. 근데 정단층은 우리가 이 옆에다 하나 그려드릴게요. 칼질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상반을 찾아주세요 하면 어디이게? 칼질을 한 거에 위쪽이 여기가 상반이에요. 대놓고 상반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모르면 큰일 나요. 칼질을 했을 때 칼조 아래쪽이 여기 하반이에요. 오케이? 정단층은 뭐냐? 이걸 칼질을 쓱 했어. 쓱 했는데 걔를 가만히 둬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뭔가 상반이 스르륵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안 봤어요? 딱 가만히 서 있는데 쏙
했는데 싹 가려면은 쓱 내려오겠죠? 그럼 똑같아. 칼질을 싹싹 하면은 뭐가 내려갈까? 상반이 스르륵 내려가겠지. 그럼 무슨 모양이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얘죠? 이게 자연스러운 방향이잖아. 정방향이잖아. 그래서 이게 정단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단층은 사라락 상반이 내려온 모양인데 이 모양을 만들려면 당겨야 돼요? 얘를 아니면 밀어야 돼요? 당겨야 얘가 오른쪽에 싹 내려오겠죠? 여러분 이거 IQ 테스트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저는 기억했냐면 정단층 지읒, 장력 지읒, 상반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올리는 거 지읒. 그래서 드즈즈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정단층 안 헷갈립니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얘를 밀어서 상반이 올라가는 행압력이 작용한 지형은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방향의 역방향이니까 역단층 굿! 됐죠? 그래서 아까 당겼잖아? 발사면 경계, 장력, 그러니까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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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단층. 오케이? 굿. 그대로 나오죠 문제.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이거는 그럼 뭘까? 천천히 해볼까? 잘랐어요. 그러면은 상반이 뭐예요? 요게 상반이죠? 항상 상반 먼저 찾으세요. 잘랐어요. 어디가 상반이에요? 여기가 상반이죠? 오케이? 뭐가 중력 방향으로 드르륵 그대로 내려왔죠? 나죠. 그러니까 얘가 장력이 작용한 정단층.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한 역단층. 오케이? 괜찮죠? 기역 니은은 모두 하반이죠?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상반이니까. 굿!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랑 슬라이스 방향이 반대인 거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이니까 더 쉬웠구만. 네, 같은 방향이죠? 만약에 그러면은 슬라이스가 이렇게 쳐졌어. 그럼 어디가 상반이 이게? 요게 상반인 거예요. 요게 하반이고. 알겠죠? 네, 좋습니다. 빠르지 않죠? 괜찮지? 기역 니은에 작용하는 힘은 모두 단측면을 향한다. 어때요? 단측면이 뭔데? 단측면이 뭔데? 표시해봐요. 단측면이 뭔데? 이게 단측면 아니에요? 그쵸? 이게 단측면이잖아. 근데 작용하는 힘은 뭔데? 여기서는 이렇게 미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단측면을 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갑자기 약간 애매해지는데 혹시 답지 한 번만 줄래요? 향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드릴게요. sorry. 나단따 애매할 때는 바로바로 나중에 확인해야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8번. 그쵸? 이게 애매해서. 얘 같은 경우는 단측면을 기준으로 누르는 거니까 향하는 방향이 맞아. 그러니까 기역은 단측면을 향한다가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애매해서 답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역은 단측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게 맞아요. 기역은 단측면을 기준으로 행압력이라는 미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슬라이스로 향하는 방향이 맞죠. 근데 이에 비해서 나는 어때요? 단측면을 기준으로 반대로 당기죠. 그러니까 단측면을 향하는 방향이 맞아 아니야? 니은은 아니다. 네, 요게 좀 애매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감사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가르 형성한 힘에 의해 습곡이 형성될 수 있나요? 그쵸, 습곡은 미는 힘이 있어야지 애들이 휘죠. 개념 공부 똑바로 했나 볼까? 왜 그러면 똑같이 휘는 힘인 횡압력이 작용하는데 어쩔 때는 역단층이란 끊어지는 지형이 나오고 어떨 때는 습곡이란 휘는 지형이 나올까? 네? 누구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봐요. 왜 그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힘을 줬는데 끊어질 때는 왜 끊어질까? 뭔가 어떻다고? 그치, 유연하지가 않아서. 맞아. 쿠쿠다스는 누르면 뽀가지잖아요. 가래떡은 누르면 휘잖아요. 왜 그런 유연성의 차이가 생길까? 변수가 뭐길래? 온도입니다. 깊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학식으로 얘기를 하면. 깊이 내려가면 우리가 G2에도 배우고 지원에서도 나오지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질답사를 나가면 동일한 지형인데 사람이 요만하겠지? 이렇게 이만한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위쪽 지형은 역단층이 막 보여요. 근데 우리 발 밑에 있는 좀 가까운 쪽은 습곡이 보여요. 왜 그럴까? 얘가 뭔가 옛날에 지표 부근이어서 좀 차가웠던 거고 얕은 지표였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좀 높아서 이제 좀 말랑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은 연성, 취성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연성이 약간 유연한 정도를 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취성은 얼마나 잘 끊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 있어서 연성이 높고 취성이 얕았기 때문에 휘어졌고, 얘 같은 경우는 연성이 낮고 취성이 높았기 때문에 끊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원에서 이 정도 깊이가 변수가 된다라는 거, 온도가 변수가 된다라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메모해 놓으시고. 디딥다 문제만 풀지 말라니까. 뭔가 개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놓치면 안 돼. 되죠? 다음 페이지. 자, 9번. 자, 제주 서귀포. 야, 제주도 보자마자 뭡니까? 현무암지. 그죠? 그리고 북한산 하니까 바로 뭡니까? 이거 황항암. 네,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우리나라에 지질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 한 20분짜리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우리나라의 지질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퇴적암인가요? 화성암이죠? 전리가 나타난 암석의 생성 깊이는 가가 얕냐? 어때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지표 분출하면서 팡 빠르게 식으니까 만들어지는 거라 지표 근처라 굉장히 얕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지죠? 그쵸? 저 깊은 데서 심성하면서 만들어져가지고 걔네들이 위쪽 퇴적물 날아가면 압력 감소로 융기하다가 우리가 키 갑자기 크거나 살 갑자기 찌면 이렇게 살이 트잖아요. 그것처럼 따라락 떨어지는 게 판상전리예요. 그래서 가가 얕은 게 정답. 암석과 전리의 생성 시기 차이, 이거 종종 EBS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종종 물어보는데, 암석과 전리의 생성 시기 차이는 가가 더 어떨까요? 작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선지를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현무암이 가로 해석해드리면 현무암과 주상전리가 만들어지는 생성 시기 차이가 어떻냐는 거죠. 그죠? 이거는 현무암 언제 만들어져요? 분출하면서. 전리 언제 만들어져요? 분출하면서. 그러니까 시기가 또이또이해. 물론 굳이 말하면 당연히 암석이 만들어지고 전리가 나중에 만들어지지. 뭐 아닌가? 뭐 또이또이 하죠? 근데 만약에 나로 해석해드리면 화강암이랑 판상전리가 만들어지는 나이 차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냐는 거예요. 화강암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땅 밑에서 깊은 데서 일단 만들어지지. 일단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저놈의 판상전리는 언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가 풍화침식 받아서 날아가고, 그 다음 압력 감소로 인해서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어디가 더 큰 거죠? 이쪽이 더 큰 거죠. 이해돼요? 이거 물어보는 선지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10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3개의 부정한 면이 관찰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제가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던 거고,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한 모든 영상들, 뭐 문제편 받아서 보신 분들이면 풀고 계시고 뭐 해설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병적으로 지질 단면이 나오면 무조건 순서를 맞춥니다. 무조건. 당연히 시험장에선 안 해. 근데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지질 단면도가 나오면 무조건 순서를 맞추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 아니요. 하지만 얘랑 비슷한 자료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에 익숙해져야 여러분이 나중에 순서 맞출 때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을까? 이 지층에서. 1번이겠죠? 그 다음 2얘겠죠?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얘는 난이도가 쉽죠? 예. 빠르신 분들은 개념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올려놓은 많은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항상 얘를 글로 써요. 1번 하고 2번으로 가는데 그냥 무난하게 갑니까? 어떤 액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그렇지, 부정합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 이렇게 써요. 자, 부정합에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있죠? 평행하냐, 경사냐, 난이냐. 여기다가 씁니다, 그것도. 이거는 무슨 부정합일까, 이 A는? 그쵸? 사실 여기 층리가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평행하다 가정하면 어때요? 특정 각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사 이렇게 써놔요, 경. 그 다음에 3번, 2번 다음 3번이 벅 들어가줘야 되죠? 아니. 그 다음에 4번으로 갈 텐데 또 무난하게 갑니까? 아니요, 또 뭐가 있어요? 부정합이 있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부정합 뭐뭐 있다고 했죠? 3종류? 평행, 경사, 난. 그 중에 얘는 뭘까요? 모르죠.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줄게요. 층리가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무슨 부정합이 있게요? 정답.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부정합이죠? 그렇지. 여기까지만 보면 평행이고. 만약에 여기를 보면 그러면 여긴 난정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은 뭐
평행 경사 난점합이 모두 나타난다면 OX? O라고 봐야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4번까지 했고 그 다음 5번이 올라와야 되죠? 5번 사이에 또 뭐 있어요? 5번층 또 뭐 있어요? 요거 부정합. 이건 무슨 부정합이죠? 네, 이렇게 나란하다고 치면은 그렇지 다시 한번 평행 부정합이라고. 에이씨! 다시 한번 평행 부정합을 쓰시고 이거 중요하죠? 마지막에 나무가 또 있죠? 그럼 뭐죠? 한 번 더 융기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은 왜 이걸 쓰냐면 봐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20문제 풀고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검토할 때 이거 퍼즐 맞추기 다시 하고 있을 거야? 아니죠. 이거 써놓으면은 여러분이 검토할 때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에 지금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이 글자에. 그죠? 자, 이 그림 나한테 이제 압수하고 저 글자만 만약에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봐봐요. A를 경계로 상하지층 경사부정합이다. A 경계로 1, 2번이니까 상하지층의 경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사 맞고. 첫 번째 부정합이 형성된 이후에 관입이 일어났다. 첫 번째 부정합이 여기 있고 3번 관입은 이후죠. 그죠? 그러니까 맞고. 최소 4회 융기했냐? 부정합의 특징은 뭐죠? 최소 한 번의 융기 침강. 한 번, 두 번, 세 번. 일단 최소 세 번의 융기 침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융기 한 번 더 하니까 최소 4회? 정답. 맞죠? 답은 5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면은 써놓으면은 문제 풀 때 그림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검토할 때.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습곡, 단층, 부정합이 나타나는 곳인데요. 자, 단면도 나왔으니까 또 병적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부여합니다. 1, 2, 3번. 맨 처음에 그럼 1, 2, 3번이 어떻게 됐을까?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무슨 액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습곡이 됐잖아. 그냥 쌓였으면 1, 2, 3 이렇게 나란하게 있었겠지.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어때 있어요? 휘어있죠. 그러니까 횡압력을 한번 받아서 습곡이 된 거죠. 우리 앞에서 아까 얘기한 거 잠깐 언급해드리면 그럼 이때 깊이는 어땠을까? 상당히 깊었으니까 조금 온도가 높아서 말랑말랑했으니까 역단층이 아니라 습곡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렇죠. 여기가 한번 끊겼죠.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상반이 어딥니까? 이쪽이죠. 근데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단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습곡 위에 정단층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정합. 맞죠? 이 부정합, 우리 부정합은 세 종류 뭐 있죠? 평행, 경사, 난 중에 얘는 뭘까요? 경사입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놓치는데 상부지층이 이렇게 있고 하부지층에 습곡이 있을 때 이거 무슨 부정합이죠? 평행이에요 일단? 아니잖아. 뭐 이게 평행해? 난이에요? 아래 마그마도 없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경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이거 각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게 경사부정합이에요? 그럼 각이 없습니까? 각이 일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사부정합. 여러분이 경사부정합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그림이라서 하나의 각으로 고정돼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행하지 않으면 싹 다 경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정합은 뭘까요? 경사부정합.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죠? 4번, 5번 지층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4번, 5번 지층.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지. 끊어야지. 상반 어디죠? 오른쪽. 근데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러니까 무슨 단층? 정단층 하고 뭐가 있어요? 지표면이 있으니까 물밑이 아니라는 거죠. 융기도 한 번 했을 거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답 맞췄다고 끝이 아니라. 자, 습곡의 배사 구조가 나타나나요? 네, 앞에 습곡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자, 볼록한 쪽이 뭐죠? 여러분 배처럼 튀어나온 배사. 아래쪽이 강사. 오케이. 단층은 역단층인가요? 다? 위에서 우리가 이미 분석했어. 정단층, 전단층이라 분석했어. 그죠? 여러분이 이걸 안 써놓고 눈으로 풀면은 기억 갔다 니은 갔다 디귿 갔다 검토할 때 또 갔다 또 갔다 또 갔다. 야, 20분 동안 30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2점짜리 문제 몇 분 쓰려고?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저도 아직도 쓰면서 풉니다. 습곡 단층 부정합 중 부정합이 가장 나중인가요? 여기 정단층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써있잖아. 네. 그림 여러 번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써놓으면 한 번만 제대로 분석하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3점짜리 문제에서 이따가 좀 강조드릴 텐데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꼭 적어 놓으세요. 가장 나중에 형성된 지층이 가장 온전한 지층이다. 제가 이거는 3점짜리에서 문제와 함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온전한 구조다.
구조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거는 너무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나중에 형성된 게 어떻다? 가장 온전한 구조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네. 아니, 이걸 여러분이 외우고 이해하고 있는 거랑 그냥 머리로 대충 뭐 당연한 말 하네랑 문제 풀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그림에서 딱 보자마자 어디가 제일 마지막으로 형성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 선, 이 지금 다른 것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에 데미 장식, 딱 엔딩을 친 커튼콜을 한 애가 뭐라는 거죠? 이 정단층이라는 거죠. 여기선 쉽지? 나중에 문제 보시면은 야, 저 문장이 매우 중요한 문장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2번. 사실은 저 이거 문제 그냥 생략하고 여기만 보여줄래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순서 말해주세요. A, B입니까? BA입니까? BA입니다. B는 용어가 뭐죠? 포회감입니다. 이게 왜 BA인지 모르겠으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관이밤 A, B 이거 보세요. 순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B가 먼저 있고 A가 나중에 벅 들어간 거죠. 벅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암석인 B를 막 일부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겠지. B를 막 이렇게 일부. 그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 지점을 확대해서 문제를 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도 순서를 물어보면은 아까 대답한 것처럼 BA가 된다. 근데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2점짜리라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원래 문제는. 이렇게. 저 왼쪽 그림 안 줘요. 누가 줘 저거를.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AB 경계 부근에서는 변성작용을 받은 B가 관찰될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AB 경계는 어딘데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뭐가 변성받을까? 그치? B가 있었는데 A가 들어갔으니까 B가 변성받겠죠. B가 변성. 그러니까 변성작용을 받은 B가 관찰돼요? 맞지? 시키는 대로. A에는 B의 조각이 포획되어 있나요? 그쵸? A는 나이가 적나요? B가 먼저, A가 나중이니까. 나중이라는 건 나이로 얘기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나이가 적다, 정답.